있었던 것이다. 예산의 30%가 아니에요. GNP의 30% 이상 썼단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할 때도 그때가 대체로 GNP의 30-40%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기회에 그렇게 돈 쓰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합니까?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그 병진 노선은 이제 62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병진 노선에 힘입어서 김창봉, 허봉학 같은 이런 군사 강경주의자들이 막대한 예산을 타다가 군대도 강화하고 특수부대도 키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것이 자업자득으로 북한 경제를 몰락에 빠뜨리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1970년대 초반엔 남북한 간의 1인당 GNP가 역전된다. 남쪽에 기대했던 어떤 변형 역량의 약화와 북에 있어서의 어떤 전투 역량의 위기,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은 계속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힘에 의한 한반도 정책을 포기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어떤 운동 역량을 새롭게 획득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So I think from both sides' point of view, in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oo, and maybe the North had the same thing, because remember China was their firm support, and the Chinese were negotiating with the Americans. So both sides, or both leaders, in some ways face the same situation of uncertainty as to what the future held. 그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대화는 시작됐다. 어찌됐든 역사적인 남북 대화. 하지만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그 의제가 우리 쪽은 가족, 친척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고 북쪽은 가족, 친척, 친구를 포함을 하자. 또 저쪽은 여기저기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가족을 찾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회담의 진척과는 무관하게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회담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다. 서로 총뿌리를 여는 채 으르렁댔던 남과 북이 사반세기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기자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하지만 막상 회담은 답보 상태였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이 없던 때 남측 대표 정홍진은 비밀 회담을 제의한다. 또 공개회담이요. 적십자 예비회담이 공개회담이니까 공개적으로 소위 통신이나 기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이 본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진짜 너희들의 의도가 뭐고 이야기를 해보자. 막상 비공개로 만나자 오히려 대화는 수월하게 진척됐다. 1972년 3월 28일 정홍진은 분단 이후 최초로 휴전선을 넘는다. 적십자 회담은 남북한 간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기 위한 비밀 회담으로 발전했다. 북한에선 정홍진의 평양행을 위해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가 신변 보장각서를 써주었고 남한에선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위임장이 발부됐다. 갈 때 헬리콥터 타고 갔거든요. 헬리콥터 타러 가면 좌우로 이제 집들이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엄청 다 보이는데 평양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있잖아요. 자는 방. 그때 모란봉 휴게소에서 잤는데 대통령 말씀은 꼭 그거예요. 참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해라. 이 대화를 적극 추진했던 것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주일 대사였던 이후락은 70년 12월 급거 귀국해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고 남북 대화를 준비한다. 대화는 극비리에 추진됐다. 이틀 전까지 이후락이 만났는데 이후락이가 말 안 해줘. 그리고
박정교도 말 안 해, 몰랐잖아. 그 경호실장 말이야. 그건 이후라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습적으로 그만큼 추진해 나갔죠. 정홍진이 예비회담을 마치고 온 지 한 달 반 뒤인 72년 5월 이후락의 평양행은 실현된다. 5월 2일 평양으로 떠나라는 출장 허가서가 발부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가 내려졌다. 남한의 국력이 절대 우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적, 단계적 통일 원칙을 확인하라. 당시 박정희는 어떤 당부를 했을까? 박정희와 이후락 사이에 남북 대화에 관한 비밀스런 대화는 없었을까? 취재진은 이후락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 이후락 선생 댁 어디예요? 별장? 네. 아, 별장은 저 들어오면 이시고가 폐말이지요. 폐말 구워서 그 폐말에서 보면은 폐가 되게 없어요, 폐가. 이후락은 최근 고향인 이곳 경남 울주군의 별장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별장은 아무도 살지 않고 찾는 이도 없는 폐가로 변해 있었다. 연락시갖고 얘안 오시면 안 산다. 작년 한번 왔다가 안 가나. 작년에? 많이 앱있더라. 많이 앱있어. 뭐 하대? 말을 못해요? 야, 좀 되지, 약간. 수소문 끝에 이후락의 집이 경기도 하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1, 2년 사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는 저 집에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네. 더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마 그 친척들 한번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상태가 어떠세요? 상태가 굉장히 심하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태죠. 대신 취재진이 찾아낸 것은 지난 88년 7월 4일 MBC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증언한 3시간 분량의 녹취 테이프. 그 속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 과정과 이후락의 생각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5월 5일 날, 엄격히 말하면 5월 5일 새벽 1시경에 이제 내 문을 두들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부장선생 옷을 갈아입으시오. 그날 서울도 그랬지만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비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새벽에 나오라 해서 나가니 그냥 검은 차에 태워서 그 자동차가 평소에 가던 그 대동강 강변길로 안 가고 모란봉 쪽으로 흑박한 길로 올라가요. 1972년 5월 2일 개성에서 헬기로 평양에 도착한 이후락은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와 2차례 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별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던 5월 4일 새벽 1시. 이후락은 평양의 만수대 수상관저에서 김일성과 1시간 15분가량의 회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니까 4층에서 엘리베이터 서요. 서서 무슨 이제 나가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김일성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부장선생 잘 왔습니다 하고 악수를 쳐가지 않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온 김일성. 이후락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청산가리를 준비한 상태였다. 그때 내 주치 선생님이 전영택 박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에게 청산가리를 준비하라 했더니 캡슐에다 넣어서 이제 2개를 주더만요. 그걸 주고 갔더니 이제 막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습기에 좀 녹아서 손에서 안 떨어져요. 예. 그 악수를 받으려 하다가 다시 손을 넣어서 이제 청산가리를 띄고 악수를 했지요. 조국 통일의 영웅으로 이후락을 한껏 지켜올린 김일성. 오히려 회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평화통일 3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천냥을 쳐다보고 있더니 나에게 머리 돌리면서 부장선생 남반부에서는 왜 미 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두고 돌려버리지 않고 있어?
천마디가요? 천마디가. 하하. 임기응변록도 질문에 또 답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상. 근데 또 진심이고요. 수상. 내가 그 땀을 왔어.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분이 누구요? 수상 아니에요. 2.25 전쟁이 없었던들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어? 예. 나도 몇 배짱 내밀이지. 예. 그때서야 김일성이 또 천장을 치다 보니 그냥 너들 웃음을 그냥